네, 자 오늘은 우리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함수는요, 처음에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뜻과 같이 특수한 대응관계로 설명한 것은 디리클레라는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역사 깊은 함수가 나옴으로써 수학도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부터 함수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중학교 때는 함수를 뭐라고 했나요? 자, 이 함수는 한 양이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 함수 개념입니다. 한 양이 변함에 따라 그 다른 한 양이 결정되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배웠었어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배웠었는데요.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함수가 고등학교에서의 함수는요, 좀 더 엄밀한 정의를 할 건데요. 누구를 도입하느냐면 바로 집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정확하고 엄밀한 그런 수학적 정의를 해주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더 엄밀한 거는 이제 우리 미국의 수학협회인 부르바키라는 곳에서 엄밀한 정의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배울 거는 여튼 이 부르바키의 이 최종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집합에서의 그런 이 정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생각열기가 아주 이 함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개념인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X, Y라는 집합으로 나타냈습니다. 유산에 있는 나라에 한번 화살표를 연결해 볼게요. 남한산성 어디 건가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겁니다. 진수왕릉 어느 건가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착덕궁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타지마할 이가 도대체 누군가요? 타지마할. 네, 우리 위키를 잠깐 참고하면은요, 타지마할은요, 자,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지마할은 인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도가 지금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지금 함수를 대표해 주느냐면요,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하면 한 양에 대한 대응 관계 이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함수는요, 특별한 대응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한번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함수를 소개하기 전에요, 대응이라는 개념부터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 요거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이 x, y의 대응, 만약에 요런 관계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얘도 어때요? 얘도 대응은 돼요. 그렇죠? 대응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함수가 될 수는 없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함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함수가 되려면은 타지마할까지 가져야 돼요. 타지마할까지 가져야 되는 이런 관계인데요. 그래서 대응은 일반적으로는 짝짓기, 짝을 지어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건 함수가 아니라 그랬죠? 함수는 뭐냐면요, 바로 집합 X, 집합 Y인데요. 집합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할 때 함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요,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대응인데, 함수는 우리가 뭘로 생각해 주면 되느냐면요, 하나의 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대학 시절에 미팅을 경험할 수 있겠죠? 자, X라는 이 미팅 그룹은요, 남자놈들이야. 남자들이 이제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Y라는 이 집합은요, 어머나, 여자분들입니다. 자, 이 남자 그룹에서 이 남자들 아주 마음속에 욕심이 많죠.
자, 그리고 이 여자 그룹에서 이렇게 3대3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규칙은 뭐냐면 남자는 무조건 고르게 돼 있어. 어머나 내가 좋아하는 여성분, 어머나 내가 좋아하는 여성분, 어머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이 미팅이라고 우리 비유를 하는데요. 자, 반드시 남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남자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도 남자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무조건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자는 어떤 특혜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특혜가 있느냐면은 자, 두 남자의 지목을 받을 수 있는 특혜 또는 세 남자의 지목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자, 남자는 무조건 선택권이 있는 거고 여자는 중복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요걸 하나의 함수라고 비유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요 C라는 남자, 난 한 여자만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띠. 그래서 이 띠를 찾아가는 거죠. 나는 이 미팅에 참여할 수 없어. 바로 띠라는 여자애를 위해 나의 일생을 바치겠어. 바로 요 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미팅에 나온 이상은 띠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사랑해도 만날 수 없는 이 가슴 아픈 개념, 바로 함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자, 보기 1번을 볼게요. 자, 얘네들은 하나의 다 대응들이에요. 대응들인데, 야, 3번, 너는 왜 지목을 안 하니?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무조건 지목이 돼야 그래야 함수인 거예요. 자, 2번도 봅시다. 2번. 야, 나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아주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이 나쁜 띠이죠. 네. 2번은 두 명이 갈 수 없어요. 남자는 오로지 선택권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1번 함수 아니고 2번도 함수가 아닌 거예요. 자, 2번도 한 여자만 바라봐야지. 그렇죠? 한 여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아쉽게도 선택되지 않는 여성이 있지만은요. 어머나, 이 여성. 어머나, 여기 A가 좋아. 난 B가 좋아. 남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여자분들은 어머나, 난 두 명이 선택을 해줬네. 네, 이런 게 관계가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는요, 바로 이 집합 X. 자, 이 집합 X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정의역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Y는요, 공역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정의역의 하나의 원소가 공역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응이 되는 그런 대응을 우리는 바로 집합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자, 선택받은 여성분들 아주 기분 좋죠? 자, 이 선택받은 분들은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치역,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분들 바로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개념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함수인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3. 나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이 미팅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죠. 3번도 누군가에게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함수 아니에요. 2번 볼게요. 1, 2. 자, B에는 2명이 선택됐고 3, 4. C에 2명이 선택됐죠? 괜찮습니다. 2번은요, 함수가 되는 거예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1번은 A, 2번은 B, 3번은 어머나, 난 두 여자가 마음에 들어. 자, 그런데 어떤가요? 이 3번은 2명이 갈 수 없어요. 이 사악한 놈은 함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함수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함수의 모양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시작하는 애를 정의하는 이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y는요, 자, 공적인 영역,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그분들, 바로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 x, 모든 x에 대해서 자, 각각의 대응되는 분명한 fx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함수 x. 자, 정의역은 누가 되는 건가요? 이 관계가 있으면 정의역은 요 전체 애들이 되는 겁니다. 1, 2, 3, 4. 정의역 집합은요, 1, 2, 3, 4라는 집합이 되겠고요. 자, 공역은요,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공역은 A, B, C, D, 네 개의 원소가 공역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치역을 우리는 따져볼 차례가 되겠는데요. 자, 선택받은 분들 모여라. D가 아쉽겠지만 치역은 바로 이렇게 선택받은 그런 집단, 즉 A, B, C 집단이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집합 x는 -1, 0, 1, 2에서 y는 1, 2, 3, 4, 5. 자,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런 함수예요. 자, 대응 관계를 오른쪽 그림에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은 자, 이 f에 -1을 대입하면 누가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2가 되겠죠? 그래서 -1은 2가 되겠고요. 자, f의 0은 얼마인가요? 중간 계산 생략하면 1이 됩니다. 0은 1이 되겠어요. 자, 1 바로 가죠.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도 2로 가네요. 2를 대입해 볼게요. 2는 대입하면 2에 그렇죠. f에 2, x에다 2를 대입하면 2제곱 더하기 1. 바로 요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죠. 5가 되겠습니다. 자, 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의역은 누구예요? 정의되는 영역 -1과 0과 1과 2 이렇게 되겠고요. 공역은 누가 되나요? 자, 공개적인 분들 1, 2, 3, 4, 5 y가 되죠? y가 지금 y로 가는 함수니까요. 마지막 치역은 누가 되나요? 선택받은 집단 1, 2, 그 다음에 5 1, 2 지금 5만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1, 2, 5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fx라고 말하면은요, 정의역이 일단 주어지고 공역이 주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실수값 전체예요. 공역은요, 자, 정의역은 실수값 전체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전체입니다. 전체예요. 자, 보기 1번을 볼게요. 함수 y는 3x 플러스 2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나요? 자, 주어지지 않았으면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역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가 되겠죠. 공역도 y는 실수인데 치역은 왜 실수일까요?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2를 지나고 y는 x, y는 자, 요렇게 3x 플러스 2가 되는 그런 직선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x당 y가 하나씩 다 결정되죠. 그래서 이 정의역은 바로 이 x축 전체예요. 실수. 자, 이 실수부 전체인데요. 이 실수 전체를 생각해 보면 사실 각각에 대응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또 y축 전체를 생각하면은요, 그거에 대응되는 x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이소죠, 거의. 여기 다이소. 여기 전체 해당되는 애는 y축, 바로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치역은요, y는 실수. 요것이 바로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우리가 따져줄 때 바로 이렇게 따져줘요.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전체 구간에 해당하는 치역은 누가 되느냐? 그걸로 따져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y는 x제곱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대충 파악이 되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x제곱 이런 식이죠. 그럼 얘가 y는 x제곱인데 자, x에 대해서 y값. 자, y값은 누가 되나요? 그렇죠. y는 0 이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x에 해당하는 y값들은 전부 다 0 이상인 애들인 거죠. 그래서 물론 공역은 여기서에도 공역은 y는 실수 이렇게 되겠지만
치역은요, 선택받은 애들, x에 대해 선택받은 모든 애들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다음 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y는 2x-1입니다. 자, 얘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0,-1, y는 2x니까요. 자, 쫙 그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정의역은요, x축 전체가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y에 대해서 x가 각각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x에 모든 해당되는 그런 애들을 살펴보면은 y축, 정확하게 y축이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우리 정의역은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그냥 x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치역은 누가 될까요? 물론 이 공역도 실수지만 y는 실수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2번을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인데요. 요 경우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x축, y축 그려보게 되면은, 자, 0,2가 꼭지점입니다. 0,2가 꼭지점이고요. 요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정의역은 누구라고요? x, 실수 전체예요. 정의역은 웬만하면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은 x바 조건 제시법으로 x는 실수 이렇게 되겠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y바. 그렇죠. 지금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니까요. 자, 요 밑에 있는 y 값들은 전부 다 해당되는 x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y는 어떤 실수가 됩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바로 치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수가 같다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요. 함수가 같은 거는 뭐냐면 일단 정의역도 같아요.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도 물론 같겠죠.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가 gx가 될 때 함수 f와 g는요 서로 같다라고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 4번의 예제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한번 볼게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이 이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x라는 집합 마이너스 1, 0, 1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x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래요. 자, 이 y, 이 f로 한번 보내볼게요. 나중에 g로도 보낼 겁니다. 그런데 gx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렇죠. 2가 나올 겁니다.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고요.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고요. 0은 1이고요. 1은 2입니다. 자, gx도 살펴볼 건데요. g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자, 이렇게 g로 가는 함수인데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 물론 여기 y는 이제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2죠. 0일 때 0입니다. 1일 때 2예요. 자, 그러면 위랑 아래랑 표가 어떤가요? 똑같죠? 똑같아요. 함수 값에 대해서 fx와 gx 다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모든 정의역에 있는 x, 자,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지금 fx가 gx와 같아졌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같아졌으면 함수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의 상등은 자, fx 여기 절대값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인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 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얘가 정의역이 어디냐 그리고 함수값이 어디냐로 함수의 상등은 따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지금 서로 다르지만 그렇지만 정의 구간이 같고
그 정의 구간에 해당하는 값들이 각각 같아지니까 함수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상등은요, 모양이 달라도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상등. 선생님이 방금 상등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상등이란 말은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 그래프를 정의를 해줄 건데요. 이 순서상, 우리 그래프는 그림이라고 보통 배웠는데, 이 x, fx의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f의 그래프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아는 그래프죠. 자, 요런 이 점들의 모임, 요런 것들을 그래프로 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순서상 이것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나타내 그릴 수 있다. 그래프는요, 그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함수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보통은 실수 전체가 정의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정의역인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 따져주냐면, 모든 x에 대해 y 값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만약에 요 한 값에 대해서 두 점이 걸리면 어때요? 요런 요 값에서는 이 관계는 두 점이 걸리면 안 돼요. 무조건 한 점이어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해 한 점씩 걸리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함수를 구분해 주면 제일 좋냐면, 가로줄을 한번 이렇게 샥샥샥샥 모든 점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한 점만 지금 만나는 게 눈에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한 점만 만나는 게 눈에 보이죠? 가로줄을 이제 그리면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그래프들을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그래프를 찾고, 그래프가 아닌 것은 이유를 말하라고 했어요. 자, 1번은 함수인가요? 1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왜 맞나요? 자, 우리 그래프로만 따져주면은요. 자, x당 모든 값들이 다 대응됩니다. 하나만 대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함수예요.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정의역이 지금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입합 전체인데요.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의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한 원소로 대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원소로, 모두가 한 원소로 대응되기 때문에, 자, 요 1번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차이가 있는데요. 자, 2번 볼게요. 자, 가로줄을 그었더니 어머나,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곳은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함수가 아닙니다. 왜 함수가 아닐까요? 자, 여기 대충 봐도 우리 한 2분의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f의 2분의 1이 자 1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y 값이죠. f의 2분의 1이 지금 한 값으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한 값으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정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3번 더 볼게요. 자, 여기 1번 f의 1값은 얼마예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는 막 무한대로 있네. 투머치죠? f의 1값이 한 값으로 정해질 수가 없어요. 값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3번은 함수가 아니죠. 2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 어떻게 따져주라고 그랬어요? 가로줄 하나씩만 걸리죠? 가로줄 2개 걸려버렸어요. 가로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로줄로 우리는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를 보고 따져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함수는요, 대응의 하나의 구체적인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대응인가요? 남성분들 기회가 다 주어지죠? 너무 좋아.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대응돼야 됩니다. 정의역에 있는 x값에 대해서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요거였죠? 안 가면 함수 아니야, 2개 가면 함수 아니야,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필요하고요, 치역도 우리 얘기를 해줬어요. 정의역은 자, 남성분들 집단, 즉 모든 x가 다 정의역이 되겠고요. 공역은 이 f가 들어가는 그런 애들을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선택받은 요런 집단 치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요, 함수가 같다는 말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가 gx가 될 때 관계에 따라서 함수가 같다가 정해지는 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수 전체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함수에 대해 배웠는데 익숙했던 개념이지만 자세히 배우니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더 재밌는 함수 많거든요. 1대1 함수 대응, 그 다음에 역함수, 상수함수 등 다양한 거 많이 배우니까 우리 모두 기대하시고 다음 수업을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